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5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이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경술월 정사 1이 되겠고요. 일지는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정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제일 중요합니다. 어저께 갑목, 을목 어저께 병화했고요. 오늘은 이제 순차적으로 정이라고 하는 정관이 되는데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이라고 하는 것도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의 기운이라고 하고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온기가 아니라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을 하죠. 열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금을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기운을 말하고요. 또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병화도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데 병화는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을 전제로 깔고 있죠.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또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양화가 있다라고 하면 음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정화가 음화가 되게 되는데 같은 화라고 봤을 때 어떤 화인지 구분이 잘 안 갔을 때 음화냐 정화라고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는 화의 특징을 같은 화라도 조금 그 성향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이면서 태양지화가 같다 했죠. 태양지화. 그래서 음화인 정화에 비해서 그 빛이라든가 열기가 매우 광렬한 그러한 화가 바로 태양지화인 병화고, 태양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인 것이고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병화가 태양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태양을 병화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병화가 될 것이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죠. 아무리 정화가 뜨거워도 태양만큼 뜨겁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이면서 우리가 등촉지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등촉지화.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는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는 전기불, 우리가 전기를 켜고 이렇게 사는 것, 전기불, 모닥불 같은 것 또는 촛불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당연히 태양 하나가 떠 있는 것이 촛불, 전기불, 모닥불 다 때려 키운 것보다 더 밝고요. 그 다음에 그 열기만 하더라도 태양 하나가 촛불, 모닥불, 전기불 다 하는 것보다 더 뜨겁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화, 음화를 갖다 이렇게 태양과 등축지화로 구분해 놓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가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게, 병화는 약간 자연적인 불, 자연 발생적인 불이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정화인 음화는 이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기불, 모닥불, 촛불, 자연적인 불이 아니죠. 누군가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고, 선생님 그럼 달이라든가 별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닌데요. 이때 달, 별하고 태양하고 비유할 때는 인위적이다 또는 자연적이다 이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것이 더 밝고 어떤 것이 더 뜨겁냐 이걸로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 무슨 절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 이런 것이 음양이거든요. 높으면 양이고 낮으면 음이죠. 근데 높은 것하고 깊은 것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높은 것은 양이고 깊은 것은 음이 될까요? 아니죠. 깊은 것의 반대는 뭐예요? 얕은 것이지 높은 것이 아니다. 높은 것은 낮은 것과 깊은 것은 얕은 것과 구분해야 된다. 밝음은 어둠하고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 밝음이라고 하는 것을 악함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달과 별과 태양이 공통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지만, 그 빛과 열은 어느 것이 더 밝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이 양이 되는 것이고, 달이라든가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태양하고 전기불, 모닥불, 촛불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태양지와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불로 볼 수 있지만은 나머지 이런 거는 인위적인 불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공통점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왕하면 뭘 쓴다? 술을
통해서 관성의 수를 통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억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면 정화일간도 병화일간도 일간이 신왕하게 되면 임수를 치용하고요. 특히나 정화는 개수를 쓴다는다. 개수를 쓴 것은 전혀 안 쓸 수는 없죠. 전혀 안 쓸 수는 없는데 쓸 때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가 한약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부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자 같은 거는 뭐 그냥 간단한 지식으로는 뭐 너무 이 부자가는 잘못 쓰게 되면 도구로 작용해서 함부로 쓰진 않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이 부자를 써서 또 저 사람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옛날에 뭐 허준이라든가 이런 거 동인국 보감이나 허준 같은 거 보면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을 이용해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진짜 명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자를 잘 쓰는 수 있고 독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명이라고 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병한테는 칠살이 되는 것이고 정한테는 정관이 되는 것인데 이건 정관편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보양강 때문에 좋아하는 것인데 정화가 칠살 개수를 쓰는 경우에는 보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 주는 경우로서 개수를 쓸 수 있지만 이건 마치 한약방의 뭐와 같다? 부자와 같은 게예요. 왜냐하면 개수는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비유를 할 때 정화를 촛불, 모닥불의 비유를 이렇게 썼는데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 촛불 켜놨는데 비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절대 개수를 쓸 때는 정화는 좀 조심해서 써야 되고 이 개수를 예를 들어서 시간에서 이렇게 본다거나 또는 월간에서 보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부득이 개수를 쓸 때는 지지해서 자수로 이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좀 안전할 수 있다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정화가 수를 필요할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화도 일간이 약하면 간목을 치용하게 되는데 특히나 병화가 아닌 정화는 제가 병화를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지 스스로 뗄감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연이 예를 들어서 숲이 너무 빼곡하게 우거지면 바람이 불면은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이 스스로 생화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자연 발생적인 불인데 목이 많게 되면 그런 식으로 스스로 불을 만들어서 너무 많아진 목을 갖다가 좀 소멸시키는 역할을 또 하게 되지만 정화 같은 경우 일부러 내가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촛불, 모닥불, 전기불은 뭐예요? 내가 난방을 하기 위해서 뜨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연료를 내가 별도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병화와는 달리 병화는 일간이 왕하면 간목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정화는 일간이 왕하더라도 특히나 정화일간이 4월, 5월 중에 태어나서 왕하더라도 간목은 한 점 정도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있는데 만약에 아무리 정화가 간목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임묘월 같은데 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목이 필요 이상으로 많게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서 오히려 많은 연료를 갖다가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너무 연료가 많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불을 꺼트린다. 그래서 목다화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정화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연료가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연료가 너무 많게 되면 연료를 너무 많이 분사시켜 버리게 되면 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절절히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거를 뭘로 한다? 경금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로는 할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할로는 차가운 이슬, 찰한자 이슬로 할로 차가운 이슬이라고는 개념이고요. 상강은 서리상자에다가 강자 서리가 내린다. 쉽게 말하면 할로상강절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기온이 하강돼서 차갑다 춥다라고 하는 것 삭풍이 불고요. 그 다음에 삭막한 그런 시절이 바로 이 술월이 있다. 그리고 기온은 하강되어 있기 때문에 기온은 차가운 반면 차가운데 거기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저온이면서 매우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술월이다. 항상 어떤 일간이든 간에 어떤 일간이 술월에 태어났든 간에 임수든 개수든 일단 수는 있어 주어서 술토의 저 삭막하고 건조한 기후를 갖다가 좀 윤토해 줄 필요는 있다. 이거는 어느 일간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간목의 술월에 태어나든 을목의 술월에 태어나든 병화정화가 술월에 태어나든 무토기토가 술월에 태어나든 경신금이 술월에 태어나든 또는 임자수가 술월에 태어나든 수는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원령 자체가 너무 차가운 것도 차가운 거지만 건조해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환경을 적절하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고요. 또한 뭐 신유술을 계속 했던 말이지만 신유술은 서쪽이죠. 서쪽이 되면서 금왕절이지만 금이 왕한 금왕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경우는 신월은 금의 임간지가 되고요.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돼서 금이 왕하지만 술월은 사계월 중에 하나죠. 사계월 중에 하나로서 이때는 토왕절이다. 사계월은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을 사계월이라고 하고요. 사계월이라고 하는 뜻은 환절기가 되면서 계절이 끝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계월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은 가을에서 어디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그다음에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 그다음에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 그래서 4개월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죠. 그래서 특징적인 것 술월 하면 sak풍삭막하다, 저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일간이 정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술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화 자체는 술을 보게 되면 인묘지가 되죠. 인묘지. 쉽게 말하면 묘지에 들어간다. 사람으로 치면 묘지에 들어가 생을 마감한다. 왕할 겁니까? 약할 겁니까?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일간 화가 약한데 원령토가 왕하죠.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 하게 되는데 일간이 세력이 있으면 진짜 일간 화가 토를 생하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토가 왕하게 되면 이거는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가 화의 기운을 뺏어간다라고 해서 설기태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됐거나 뭐가 됐거나 중요한 건 토가 왕한 때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나 병화가 아닌 정화는 병화도 마찬가지였지만 정화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 정화가 뭘 할 수 있다? 존립할 수 있다. 존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진짜 절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절체절명이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야지 밥도 먹을 수 있고 살아야지 결혼도 할 수 있고 살아야지 애도 나올 수도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존립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시작도 하기 전에 끝장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술월의 정화죠. 반드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 간목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간목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 기지로 오화라든가 특히 사화 같은 것에 무조건 뿌리는 둬야 되고요. 오화 사화가 아니면 차라리 이목 같은 거라도 일단 정화가 뿌리를 둬야지 내가 이후를 논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정화가 신약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화로서의 구실을 하기가 어렵다. 가장 좋은 건 일단은 정화의 특성상 인성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이 인성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또 뭐다?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뭐 사활 한 점 본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인목을 하나 본다라고 하는 거는 금상첨화가 되는데 반드시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술월의 간목이 약합니까? 왕합니까? 정화도 약하지만 간목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로서 목을 생한다. 수생목 해줘야 되는데 일간의 특성상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의 특성 원래 간목을 생해주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월등히 좋긴 하겠지만 사주로 배합은 뭘로 한다?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일간. 그래서 개수가 아니라 임수를 이렇게 얻는다라고 하면 임수로는 윤토해주고 간목을 생조해주고 정화를 보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술월의 정화는 간목, 임수를 취용해서 사주의 배합을 원활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경우에는 세 번째로 격국을 봐야 된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어저께 병화는 양화였다라고 하면 오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원령에 있는 술토는 똑같습니다. 양토가 될 것이죠. 그래서 양음대
양이 되는 것인데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하는 아생자가 될 것이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아울러서 식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 대 양 또는 음 대 음에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는 것, 밥식자에다 귀신 신자죠. 밥 먹는 귀신이 바로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 대 양 또는 양 대 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정화일간이 술월이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상관격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이니, 이거는 화토 진상관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하는 별도의 칭호가 있고요. 상관격의 화토 진상관격은 쉽게 말하면 설기태과하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일간의 기운을 쪽쪽쪽 뺏어간다. 설기태가 설기과다 이렇게 표현하겠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되면 식상도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문제지만 일간이 신약한 것이 문제다. 일간이 신약하면 반드시 인성으로서 생주를 하거나 비경겁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아니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말하는 것이고, 비겹은 같은 목을 말하는 것이니 수목 을 얻어서 일간 수목이 아니죠. 내가 자꾸 헷갈립니다. 인성은 목이 되는 것이고요. 비근급제는 화가 되는 것이죠. 목화를 얻어서 일간을 도와서 일간이 생왕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수를 얻어서 수를 얻어서 정화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를 얻었습니다. 사화, 수월의 사화를 얻으면 일간 자체가 간여지동이 되면서,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이 되면서 일간이 왕해집니다. 간여지동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일간이 왕해져서 나쁘다라고만 보시는데, 이렇게 일간이 약해서 설기가 심한 상태에서 간여지동이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약한 일간을 비견겁제에서 도와주는 것이니 그거를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단 술월에 건조한데 다시 화를 봤으니 술월의 건조함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술을 좀 얻는 것이 필요하다 정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지의 임목은 정화가 임목 보면 천간의 간목 보는 것과 같으니 나의 인성을 봐서 나의 땔감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정화일간은 간목을 보면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가을도 겨울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술월에 정화일간이 원래 술토만 봤을 때는 비록 정화가 술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설기가 너무 심해서 약했었는데 임목을 얻었고요. 사화를 얻었으니 일간 정화가 이거는 오히려 신강도 아니고 신왕사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일간 정화 왕해지게 되면 반드시 임수로서 보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성인 금으로서 관을 갖다가 재생관 해줘야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인데, 오늘 국세는 참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경금 투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수도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어저께 봤을 때, 자, 이거 이렇게 볼까요? 어저께 병진이었죠. 벼진이 아니라 병진이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진술충이 돼서 이 임수도 뿌리가 없었고요. 경금도 뿌리가 없었습니다. 진술충 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매몰되고요. 수중에 있는 신금 매몰돼서 진술에 있는 개수 신금을 다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으냐면, 비록 이게 사가 화이지만 경금이 술에 통근할 수 있고요. 경금이 사에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사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물론 임수가 뿌리가 전무한 것은 뭐 병진이나 지금 정사는 병진은 진술충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임수는 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금 자체가 그래도 사술의 뿌리를 줬기 때문에 임수를 생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병진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천간의 경금 임수만 있어서는 부족하고요. 지지로 인사술 다 있고, 이거 양조라고 하거든요. 마르고 양해당이 되면서 건조한 것만 있다라고 해서 이걸 정말 양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만 있게 되면 사주가 너무 건조하게 되고, 이 3주만 놓고 봤을 때 경금 임수만 가지고는 이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가을에도 가뭄 들 수 있잖아요. 그 가을에 가뭄 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경금 임수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생시에서라도 좀 금수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 왜냐,
술은 약했지만 인사의 정화가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금수를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면은, 자,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요 자수 하나를 딱 얻음으로 인해서 임수가 여기 통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술의 경금이 통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중 경금 두 개가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간도 세력을 얻었죠. 정화일간이 사, 술, 일에 다 통근할 수 있겠고, 더군다나 인중간목으로서 정화를 이렇게 생조할 수 있으니 이거 경자시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경자시에 비하면 신축시는 수기가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축중개수의 임술과 통근하는 것보다는 경자자의 임수가 통근하는 것이 오히려 뭐랄까 그 통근의 힘은 좋은데, 이거는 좀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 있잖아요. 사 원래는 사, 유, 축, 삼 합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유금이 빠져 있어서 사축 반합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축 반합 본기가 빠졌다고 해서 이걸 합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좀 얘기가 다른 것이 천간에 신금,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거 사축, 해금 합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 경금도 신금도 뿌리를 사에 뿌리를 둔 것보다는 더 튼튼하게 뿌리를 둘 수 있고,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임수도 금의 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축시도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임수가 자해 통운하는 것 없이 신축의 금에 있어 생주를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자 신축시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고 보겠고요. 이민시 이거는 이제부터는 좀 문제 인생시들을 접어들게 되죠. 이민시 임수 경금 임수 이렇게 있어도 겉은 화려할 것 같으나 속은 아주 사주가 마르고 건조한 무미 건조한 그런 곳에 사람 자체가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 되겠고요. 계묘시 마찬가지. 계묘시가 되면 역시나 천간으로 계수 있으면 임수는 상관이 없죠. 이 계수 있으면 이 정화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진다. 만약에 신의 임자대운 때 이 계수는 반드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서 정화를 갖다 한 번은 못 살게 굴 정도의 그런 숨겨놓은 사자 새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갑진시도 뭐 진토 하나밖에는 의미가 없겠고, 을사, 병호, 정미 제가 봤을 때 좋지 못합니다. 제가 무신시를 좀 좋게 보려고 했는데,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요 지지로 사하고 신하고 사신, 그렇죠. 사신 합수가 돼서 수가 좀 살아나고 금도 세력을 얻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토왕절에 무토투출하면 배려버립니다. 아무리 이 사신합수에 경금식 임수 뿌리든다 하더라도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임수 파극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는 상관, 경관으로서 안 좋아질 수도 있겠고요. 또 특히나 이제 경금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진 않다. 만약에 요 정도 내에서 좀 아기가 나올라 그래요. 그러면 전 무시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경자신축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니면 무토가 불안하다라고 하면 이건 기우시에 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기우시. 무토만 아니었으면 신시가 좋긴 한데 참 아쉽긴 하고요. 신해시는 안 되겠죠. 왜요? 사이충 절대 신해시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경자신축시 무신시는 좀 위험 부담은 있지만, 그래서 뭐 인생 한번 아싸라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 야생마처럼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그럼 그 정도 마인드라고만 무신시 괜찮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좀 살아봐 이렇게만 기우시 정도 괜찮고요. 신의 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월요일 한 주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